안녕하세요 여러분, 느콩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올렸던 생명과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영상이 계속 요즘으로 뜨고 있고 또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제 생기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찐으로 생명을 사랑했던, 물론 생기부에서만,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만큼 탐구에도 열의를 다했고 여러 가지 학교 프로젝트, 대회 다 나갔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생기부에서 좀 차별화가 될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생기부는 교사분들께서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바로 공개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기부에 직접 서술된 내용을 공개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서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친구들과 함께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별 탐구 혹은 개별 세특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생기부에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율 활동.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학급자치회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리고 댓글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리더십은 회장이나 학생회를 꼭 해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회장을 하면 생각보다 너무 할 게 많아집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담임 바이 담임이긴 한데 담임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여러분이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시한 공약을 넘어서서 담임 선생님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주변에서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말을 1학년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고 해서 회장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장 나갈 때 또 안 될까봐 공약을 15개를 들고 나갔던 사람으로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15개를 들고 나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이었고 사실 그걸 다 지켰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힘들었고 정작 제 내신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회장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1년만 하셔도 됩니다. 1년만 하셔도 그 안에 충분히 리더십을 뽐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교과 시간에 활동하는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내의 팀 발표 대회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라서 굳이 회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회 환경안전부 차장이었는데요. 일단 차장, 부장, 타이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회로 활동한 거를 넣고 싶으시다면 학생회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차장은 1학년, 부장은 2학년 이렇게 좀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직급 필요 없고요. 솔직히 저랑 제 친구들은 학생회에 들어간 거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일단 학생회가 여러분 생각보다 막 우와 하는 업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니에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웬만해서 리더십 다 가지고 있고 웬만해서는 학급 회장이고 활동 엄청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학생회로서 막 번지르르한 활동 한 게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안전부든 어떤 다른 부서든 이렇게 막 한 게 없어요. 환경안전부 저희 청소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했거든요. 그 이벤트 쓴다 해도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벤트로 폴라로이드 행사 아니면 일심동체 게임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생명공학부잖아요. 일심동체 게임, 폴라로이드 행사, 생명공학과 어떻게 연관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명공학 넣는다고 해도 학생부 선생님께서 써주실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1, 2학년 연속으로 2년 내내 또래 멘토링이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거 여러분 강추합니다. 일단 저는 할 때는 진짜 이런 거 왜 하지? 이거 도움 되려나? 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실제로 면접에서도 입사관님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활동이기도 하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회장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리더십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또래 멘토링이라는 것 자체가 멘토 멘티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이 멘티가 제 친구거든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과목을 알려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리더십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이제 생기부 멘트를 살짝 읽어드리자면 또래 멘토링 활동에서 수학통합과학 멘토로 몇 회 활동함, 멘티가 이해하기 쉽게 학습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명해주고 중요 내용을 암기하도록 안내함. 사실 제가 활동문 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도 자세히 서술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재량입니다. 이게 제가 한 활동에 비해 짧게 써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건 담임 선생님 재량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하지만 이 활동 자체는 굉장히 인상 깊게 시사관님들께서 보셨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생명과학 관련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인문학 특강 이거 학교에 약간 유명하신 작가님들 오시거나 해서 인문학 특강을 여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도 열릴 텐데 이거를 저희 학교 진로 선생님께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면서 이공계 학생들을 참여를 하게끔 권장을 하셨는데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1학년이시고 할 게 별로 없으시다면 가셔도 되는데 이거가 특강이 기본 한두 시간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 학원 가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관심 없다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이과로서 인문학적 소양 보여야 된다라는 이유로 참여를 시키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입사관님들 관심 없었고요. 인문학적 소양, 여러분 통합사회 듣고 국어 듣고 하잖아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특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 굳이 챙겨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2학년 자율활동 읽어드릴게요. 2학년 자율활동도 예전에 했던 환경안전부 그대로 이어서 학생회를 진행을 했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학급회장이라는 게 여러분이 활동을 해도 여러분이 내세운 공약이 다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생기부 바이트 숫자 제한도 있고 해서 정말 학급회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기간에 열심히 일을 하시되 담임 선생님과 정말 친해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노예가 되지 않을 선에서 담임 선생님과 친해지시고, 그래야 생기부도 잘 써주시겠죠? 그래서 약간 어필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약간 고등학교야말로 선생님들과 친해야 조금 더 생기부의 퀄이 올라가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친해지면 솔직히 저희 학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입시 카페들 같은 거 보면 선생님들께서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친구들한테 직접 생기부 이렇게 주시면서 너가 수정해와라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이나 자기가 넣고 싶은 것들을 약간 어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과목으로 따로 안 들어가고 학년 특색 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생기부 어떻게 써줬냐면 그 활동에서 현재 의료 지원이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의료 구호단체에 대해 조사함.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부콩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밝혀도 되나 모르겠지만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부콩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초등학교 4학년 잼민이 때부터 하던 활동인데 그냥 질문에 댓글 달고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콩을 받아요. 그럼 콩으로 기부하는 건데 생각보다 금액이 쏠쏠하거든요. 열심히 활동을 하면. 저 신등급이에요, 신등급.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때 소개를 했는데 물론 그때 과목 선생님도 굉장히 좋게 보셨고 입사관님들이 특히나 엄청 의미 있게 보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봉사정신 이런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말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 지식인을 지금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재미있스러웠고 굳이 정기적 기부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런 특색 있는 활동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학년 자율, 이게 꽂히고 터닝 포인트인데 2학년 때부터 발전을 시켜나간 건 맞지만 특히 저희 반에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교가 3학년 때 창특이라 해서 자기의 주제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염증 노화 시계라는 주제를 잡습니다. 사실 이 주제 선정만 거의 일주일 넘게 머리를 싸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명과학으로 제 내신 때가 쉽게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파악을 2학년 때부터 한 상태여서 2학년 때부터 AI 기술을 엄청 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AI 기술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융합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부터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헌조사를 통해 한 것이지만은 염증 노화의 문제점을 일단 제시를 했고 건강과 염증 체계의 상관성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인용을 해서 노화 방지 약물 현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창특 활동 자체가 논문을 일단 요구를 했고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었죠. 논문도 연구를 했고 그것만 거의 몇 달을 썼어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PPT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생명과학이 아니라 폭을 좁혀서 들어갔어요. 2학년 말부터 완전.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 팁을 살짝쿵 하나 드리자면 이 제 생기부를 보시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라고 써있는 구절이 있는데 물론 생기부에는 이 실험 결과를 다 못 써요. 바이트 수 때문에. 근데 이 실험 결과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준비를 면접 때 하셔야겠죠. 그리고 질병의 해결책을 제시함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안 써있죠. 뭔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생물학적 나이 측정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떤 호기심인지 모르죠. 정확히 어떤 호기심인지. 그래서 그것도 면접에서 준비를 다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하실 때는 이제 구절 단위로 잘라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면접 준비한 파일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제가 3학년 때 너무 바쁜 와중에도 최신과학 한마당에 참여를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엔 이거 내가 왜 참여했지라는 후회가 좀 들었긴 한데 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깊긴 하더라고요. 이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를 주제로 선정을 했고 하이브리드 잔디부터 태양광 패널 로봇, 화분 정원, 해양 생태계 모형, Q&A 이런 거를 다 만들었어요. 부스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탄소 저장 기술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생명 관련 좀 깊은 탐구를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 탐구의 의 자체가 약간 환경적이어서 그래서 좀 이쪽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신 소감문이 포인트인데 여기 써졌죠. 더 나아가 새로운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 생기부의 키워드는 친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 중에서도
AI 기술과 융합한 시스템 생물학을 골랐되 생명공학 중에서도 친환경을 깊게 파고들어서 그에 대해 탐구를 1학년 때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과학한마당 나간 후에 소감문을 쓸 때 친환경 재료 개발을 통해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식물을 개발해보고 싶다는 확장 탐구 계획을 세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소감문에. 그럼 선생님도 이거네 하고 캐치를 하고 써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기부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마음에 드는 거는 맞춤형 챗봇 제작인데요. 이거는 이제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이공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대회가 아니어서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해요. 팀원 3-4명을 모집을 하고 조장을 정하고 진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승팀 뽑고 발표하고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 여러분들께서 아프실 때 인터넷에 증상 검색을 하면 그 정확한 증상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뭔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챗봇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개발을 하실 거면 사실 컴퓨터에 관심 많은 친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친구를 구했고, 아무튼 이 챗봇 정말 면접에서 좋아하셨고 관심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카테고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을 보면 제가 화학생명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부 실험, 루미놀 용액 반응 실험,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DNA 전기영동 실험 이런 거밖에 안 한다. 이런 거 써있으면 여러분 메리트가 단 1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물론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것만 주구장창 써있으면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열의 열은 다 이 활동이 기본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기부를 보면 1학년 때 망했거든요. 그냥 진짜 딱 그런 활동만 했어요. 루미놀, 인간 복제, 퀴네 발효관. 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모두가 다 똑같이 해요. 화학생명 동아리 들어가면. 왜냐? 그 동아리 부장차장이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냥 그 동아리 부장차장도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그분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럼 그냥 인터넷에 화학생명 동아리 할 거 추천 이렇게 쓰면 이런 거밖에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직접 여쭤보시더라도 자율주제 탐구를 꼭 하나 하세요. 이런 게 아무리 써지더라도 자율주제 탐구 하나 있으면 퀄리티가 확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아직 길을 못 잡았어요. 3명 중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토론을 하는 활동에서 제가 인공장기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제도 너무 다시 생각해보면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AI 융합 쪽 주제로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되게 운이 좋았고, 개인 탐구 주제로는 사실 이때 1학년이기도 하고 이 동아리 분위기 자체가 깊은 탐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발표하는 정도였는데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자신의 진로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밝힘. 이런 탐구 있으면 여러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신기부 준비하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그냥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동아리 활동 보면 제가 2학년 때는 동아리를 옮겼어요. 왜냐면 이 동아리가 망했거든요. 이 동아리에서 제가 부장으로 선출이 되고 제 절친이 차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교사 구하는 게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어쨌든 난 2학년 때 다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생명 관련된 그래도 동아리였긴 했어요. 이때 또 뭘 했냐? 해부 실험, 혈액형 판정 실험. 뭔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 말하는 건 동아리 부장차장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밖에 할 활동이 없긴 해요. 일반고에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개인 탐구를 무조건 챙기라라는 게 이 영상의 의도입니다. 제가 2학년 동아리에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근데 한 가지 뽑을 포인트는 효모 발효 실험을 제가 1학년 동아리에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발효 실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했는데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셨더니 그럼 조금 더 너가 보고서를 심화해서 제출을 해라 라고 하셔서 심화해서 실제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응용하여 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열심히 면접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4학년 때는 여러분 바이 학교지만 동아리 활동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사실 없었어요. 3학년 동아리 활동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반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자라고 하셔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 네임 공고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낸 이름이 뽑혔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메리트 없고요. 사실 이게 환경 동아리였어요. 아마 환경을 주제로 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때 인공섬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관련은 없죠. 그렇게 관련 없는데 친환경 기술들 조사하고 특히 환경 공익 광고 영상도 직접 만들었고 근데 이때 또 잘 써주신 게 본인의 해당 진로 분야인 생명과학과 연결하여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 중에 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윈쌤이 센스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이 부분에 주목해서 봐줄만 한데요. 1학년 때는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했다 써있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실 필요 없어요. 생기부 괜히 바이트 수만 낭비하고 이공계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거 프로젝트 학습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생기부의 8할은 여기서 차지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기부의 키워드는 친환경이었고 1학년 때 주제를 천연방부제로 잡았어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 주제가 뭐냐면 뭐를 이용한 천연방부제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엄청 조사를 깊이 있게 논문 찾아가면서 했고 이 천연방부제 그냥 할 때 제가 이때가 1학년이었기도 하고 뭐 실험 이런 거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자문교사분을 굉장히 잘 만난 것도 복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기초적인 생명과학 실험에 대한 틀을 엄청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1학년 때 또 과학실험 시마특강 요거 포인트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시마특강이 물화생지 카테고리로 매년 4개씩 열렸었는데 저희 학교 일반고입니다. 과학중점고 아니고 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생화학, 약학을 1학년 때 너무 파고 있어서 그냥 참여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 기반 실험 도구인 MBL 센서를 활용을 했거든요. 또 운 좋게 컴퓨터 관련 센서를 사용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쓸 게 좀 많았고 그리고 수학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특강이라는 특강에 참여해서 그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직접 추세선도 만들어보고 제가 이때 고른 주제가 백신이 또 코로나 때문에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량과 백신 부작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했어요. 사실 이런 거 하시면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셔서라도 주제를 정말 참신한 걸 고르시길 추천드려요. 이거에 따라 나중에 정말 후회를 막심하게 하게 됩니다. 2학년 진로활동 첨단 기술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생기부에. 그래서 웰빙을 추구하는 바이오 산업에 흥미를 갖는 등 이런 구절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폭넓게 탐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2학년 때도 이공계 프로젝트 학습에 당연히 참여를 해서 이번에 제가 1학년 때 뭐를 활용한 천연 방부제의 효과 검증을 주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천연 방부제로 이어나가요. 탐구를. 그래서 천연 항생물질로 알려진 두 개의 물질을 가지고 이걸 뭐 혼합도 해보고 뭐 따로도 해보고 해서 천연 항균제를 제작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 면접 때도 언급이 될 정도로 정말 좋게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1학년 때보다 발전된 주제고 심화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탐구를 하실 때 계속 매년 주제가 바뀌기보다 하나의 주제를 확장시켜서 심층적으로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학급 특색 활동인 3분 주제 발표 이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따로 여신 프로젝트인데 네, 이거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때 선택한 주제가 생태학적 나노머신 기술의 원리 및 응용이었고 이쪽에다가 대충 띄워드릴게요. IT 분야에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때 주제를 고른 아이디어가 단백질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생명과학 1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했다라는 타이틀을 잡고 나노머신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추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과목 세특은 바이트 수가 정해져 있고 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도 넣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진로 자율 활동에다가 다른 과목에서 얻은 키워드를 확장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학년 진로 활동 볼게요. 3학년이 진짜 꽃인데 제가 이때 평소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 재생학에 관심이 많다고 썼고 마이크로 RNA로 줄기세포 활성화하는 걸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바이오 헬스라는 타이틀을 잡아서 3학년 생기부를 채우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추가적으로 면역학의 상호작용도 조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막 추가 면역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확장을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학술 콘텐츠 탐구 활동 이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여기도 나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했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유전체라는 개념이 튀어나와서 유전체를 분석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논문도 분석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 3학년 생기부의 타이틀은 바이오 헬스 맞춤형 스마트 케어인 거예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특강에도 참여를 해서 인공지능의 환각 증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이어서 AI와 생명과학 분야를 접목시켜서 탐구를 진행했고 창업 아이템 기획 활동에서 이건 이제 반에서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문과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도 문과 친구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키면서 제 니즈를 충족을 시키는 주제를 골랐고 여러 정보를 스캔만으로 알 수 있는 아이템을 고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뭐 물론 막 잼미니처럼 또 풍선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여기에 뭐 근데 풍선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죠? 전문적이긴 했어요 내용은. 그래서 되게 설득력 있고요. 이제 교육과정 리더스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각 과목들 있잖아요. 투과목들의 대표가 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이거 굉장히 치열했고 이게 11대1이었나 7대1 경쟁률이 있었는데 가위바위보를 정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생명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뭐 굳이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써진 건 없지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제 진로, 동아리, 자유활동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제 세태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